자, 페이지는 44쪽. 교과서 좀 잘 봐야 된다, 오늘은. 인류 생존은 필수적인 물질. (44쪽에는) 우리 주변에 이제 다양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 이어서 얘기합니다. 물질을 이루게 되는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 2회차에 거쳐서 했어요. 그죠?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냐? 문제에서 물질의 이름을 줬어. 뭐를 줬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 얘기하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분해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물질의 이름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의 이름을 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또 주의할 점이 화학식 고유의 이름도 있습니다. 화학식 명이라는 게 또 있죠.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또 구분해내줘야 되는 게 그걸 이루고 있는 화학결합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물질 이론과 화학식은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딱 보고 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성원소 종류와 그 다음에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파악해낼 수 있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됐나?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책에 지금 45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물질이 뭡니까? 산소죠. 산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산소 기체를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라고? 산소 기체. 화학식은요? O2. 그죠? 화학식 명도 이거는 산소예요. 동일한 경우도 있죠. 네. 됐어요? 화학 결합은요, O2가 되기 위해서 O와 O가 하는 결합이 뭐냐 이 말이지. 무슨 결합이다? 그럼 공유 결합이다 라고까지 나오게 된 논리적인 과정은 뭐야?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가 원소 상태인 원자가 2개 이상이 결합을 하면은 뭐다? 공유 결합밖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루고 있는 게 O와 O가 있는데, 됐어요? 솔직히 이것까지 표현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잘 봐. 오른쪽엔 O는 16쪽입니다. 맞아요? 그럼 크게 4방향으로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놈은 X표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는 공유결합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니? 그러면 홀로 존재하는 전자가 몇 개 있다? 각각 2개씩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 옥텟을 만들게 해야 되네. 그래서 이거를요 다시 그려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얘도 2개를 내놓고, 됐습니까? 얘도 가운데다가 2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요거를 요로 가져가고
가져가고 가져오고 맞아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것들은 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왼쪽 O 상태로 보면은 공유된 거는 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 몇 개? 8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고 얘도 몇 개? 이게 O2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O2를 결합을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전자가 몇 쌍 공유됐지? 2쌍이면 2줄 거예요. 됐나? 예를 들어서 H2 같은 경우에는 H 왼쪽에 있는 놈이 하나, 오른쪽에 있는 놈이 하나 이런 해줬지. 그래서 공유된 거니까 뭐 한 쌍만 공유했죠. 이 경우에 결합식을 표현하면은 선을 한 개만 그립니다. 공유선을. 그래서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공유 결합은 공유 쌍의 종류에 몇 쌍이냐에 따라서 단일, 2중, 3중 결합까지 있어요. 4중 결합은 이론상으로는 왠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4중 결합이면 잘 봐라. 원자와 원자 사이 공간에, 좁은 공간에 원자 자체로 보면 그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공간에다가 전자를 놔둬도 되는데 굳이 둘 사이에다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4중이면 8개가 몰리는 거죠. 그럼 전자 반발력 때문에 그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중 결합이면 결합력은 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지. 양쪽에서 요렇게 잡아 당기면 한 개씩 잡아 당기는 것보다는 분명히 2개 잡아 당기는 게 세고 2개 잡아 당기는 것보다 3개 잡아 당기는 게 어때? 훨씬 센데 이게 유지되는 정도는 뭐는? 유지되는 정도는 단일 결합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3중 결합은 얘네들끼리 뭐 반발력이 엄청 세가지고 조금만 옆에 자극을 줘도 팅 하고 끊어지는 거야 이게. 2중 결합도 마찬가지로 끊어질 확률이 있고.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 누구 있습니까? 자, 산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쪼르륵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5쪽에 누구 나옵니까? 물 나오지 않나? 등장하는 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그럼 화학식은 H2O죠. 얘 화학식명은 몰랐지? 산화수소예요. H2O2 되면 과산화수소. 됐어요? 그 다음에 결합은요. H하고 O 전부 뭐고?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O가 있으면 O를 X로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기에 들어오겠네. 맞아? 여기에 H가 하나 주고 H가 하나 줘서 됐어요? 공유쌍은 몇 쌍씩 몇 개? 공유쌍은 한 쌍짜리가 2개. 됐어? 그래서 O 기준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H2O입니다. 당연히 공유결합이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의 뭐도 물어보게 된다. 성질인데 원래 통합과학은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고. 됐어요? 화학식명은 사실 그것까지 몰라도 돼. 알았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면 뭘 치면? 모의고사를 치면은 무슨 결합이냐 정도만 물어보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물질 고유의 특성에 대해서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를 물어볼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여기는 영진고등학교입니다. 그죠? 화학 선생님 누구죠? 예, 이상환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대마신 이상환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이상환 선생님은 어디까지 내려줄 가능성이 높으냐? 결합을 일일이 다 물어볼 것 같아. 내신에서. 내가 출제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야, 이런 식
그려주시드나?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드나? 그러면 이거 물어봅니다. 물어본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교과서 어디 뒤벼봐도 이 그림이 있나? 위에 이 그림은 간혹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이 그림도 원칙적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모식도로 그려진 거거든. 그래서 굳이 이걸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확인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야. 알았어? 왠지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됐니? 이거 했죠? 그죠?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물질은 전부 이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몇 개만 빼고.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학식이나 물질이 주어졌을 때 일단 물질명을 줬어. 뭘 줬다고?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면 물질명을 주면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화학식이 주어졌다면은 물질명을 맞출 수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된다? 구성원소의 종류와 배열을 보고 조합을 보고 무슨 결합이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특성에 대해서 연결이 손쉽게 된다. 따라서 그러려면 최소한 원소도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노? 그렇죠.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구분하려면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이 공유결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리려면은 각각이 몇 쪽이며 최외각 전자가 몇 개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데 공유 가능한 거는 몇 개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결론. 기말고사의 성패는 화학을 누가 잘하느냐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5번 손 들어봐. 5번 없나? 제가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안 되면 달달 외워서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 모의고사가 공식적으로 통합과학이라는 것이 모의고사를 쳐본 적은 있다 없다? 6월달에 이제 치잖아요. 6월 7일날. 근데 3월달 모의고사까지는 통합과학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6월달 모의고사 때 몇 단원까지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화학 분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건드릴 건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거기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물질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45쪽 읽어보시면 산소는 공기 중에 약 21% 차지하며 몇 줄 그어라? 예. 지금 얘기하는 건 어디 있는 산소고? 기권. 그죠? 광합성으로 생성되어 생명체의 호흡에 이용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광합성 반응은 뭐를 흡수하고 뭐를 내놓는 반응이다. CO2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원래 중요한 건 광합성 때는 포도당이 합성되는 반응이 원래 주예요. 됐니? 또 사람의 몸은 약 70%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 몸속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물은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요거를 좀 전문적인 말로 바꾸면 물은 용매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뛰어나다. 물은 용매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뛰어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다. 이래 돼 있죠? 됐습니까? 그 중에 물에다가 하나 더 쓰자. 물은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그렇죠. 비열이 대단히 큰 물질이다. 쓰세요. 물은 비열이 대단히 큰 물질이다. 그럼 예를 들네. 이제 여기서는 번호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쭉 나열해 보면, 자, 먼저 O2. 얘는 이름은 산소기체, 산소. 그죠?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런 구조식을 가집니다. 그죠? 호흡에 필수적인 물질이고요.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되고요.
기권 중에 약 21%를 차지합니다. 그죠? 하나 더 쓰겠습니다. 산소기체는 반응성이 대단히 큰 편에 속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다른 물질과 만나서 뭐와 만나서? 다른 물질이 주변에 있으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킵니다. 뭐 한다고? 그러니까 산소가 O2가 뜯어져 가지고 다른 놈하고 연결되는 걸 좋아해요. 둘이 붙어 있기보다는. 됐습니까? 특히 금속 물질을 만나면 난리가 납니다. 됐니? 됐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 물입니다. H2O. 주의해야 돼요. 얘는 사실은 이렇게 써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물이에요. 됐니? 왜냐? H2O에다가 만약에 옆에다가 S라고 썼으면은 얼음이라고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옆에 갈로에다가 G라고 쓰면은 뭐? 수증기라고 해줘야 정확한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르죠, 얘는. 지금은 교과서에 있는 말은 전부 물 상태, 액체 상태일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런 형태의 구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방금 얘기했던 비열이 어떻다? 크다. 엄청나게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에 유리하다? 체온 조절에 대단히 유리하죠. 체온 유지.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뭐?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거 보호 어디에서? 생명체 보호. 그러니까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 두 군데에 유리하죠. 수건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단히 넓잖아요. 그죠? 네.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 두 번째, 용매로서의 역할이 어떻다?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한 방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산소하고 물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누구도 있고, 수소 있죠, 수소. 수소는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그죠? 예. 그 정도인데, 실제로는 대단히 폭발성이 큰 위험한 물질이긴 합니다. 됐습니까? 수소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뭐 나와 있어요? 질소는 N2입니다. 그죠? 질소. 얘가 바로 삼중결합이에요. 그럼 결합의 안정성은 어때? 좀 떨어지겠지? 아니야. 또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얘는 삼중결합인데 안정성이 되게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특이한 물질입니다. 얘는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일단 기권 중에 약 78%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대기는 질소하고 산소 합치면 99%야. 됐니? 그 다음에 산소와는 달리 얘는 반응성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18쪽 기체를 제외하고는 질소가 상당히 반응성이 작습니다.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는 변화를 잘 한다 안 한다? 변질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과자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가 전부 질소입니다. 알겠어요? 산소를 집어넣어 놓으면 대부분 과자나 크래커들이 튀긴 거죠. 네. 그러면 그 대부분 팜유 기름을 많이 썼는데 기름도 산소하고 만나면은 산화가 됩니다. 질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질소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식품 용기 안에 충전하는 기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진공 포장하고 진공 포장이면은 확실하게 뺐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아예 공기가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진공 포장은 예전에 질소 기체를 이런 거예요. 원래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과자 봉지가 전부 투명했어요. 왜? 기체를 못 넣었어요. 질소만 따로 뽑아서 넣는 기술이 안 됐어, 우리나라가. 그러면 공기 밀어오면 뭐도 같이 들어가? 산소가 어차피 다량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산소가 21%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양만으로도 이미 모든 게 반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공기 밀어넣으면 어떻게 돼? 좋은 건 하나 있죠. 과자 봉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부 과자들이 부서지는 현상은 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질소를 따로 넣는 충전하는 방식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새우깡이 되게 오래된 과자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2살 많아요. 새우깡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투명했어요. 왜 투명했을까? 왜 투명했을까요? 혹시 부패가 일어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는 유통기한도 없던 시절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불투명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도가 있죠. 에이, 설마 깠는데 안에 썩었겠어? 곰팡이 나오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 맞아? 그죠? 그만큼 질소만 딱 몰아넣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위에 있게 이제 진공 포장이라는 거 아예 뭐 용기 안에 있는 공기를 그냥 쭉 잡아 빼는 거죠. 근데 과자는 진공 포장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100% 다 부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자 봉지 안에 질소를 넣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뭐? 화학적 변질도 막고, 두 번째 뭐? 그렇죠. 떨어졌을 때 쿠션 역할을 좀 해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공 포장하는 거는 따로 좀 정해져 있죠. 뭐? 육류나 어류를 살코기만 따로 냉장 보관으로 좀 오래 가져가고 싶을 때 변질을 안 일으켜야 되니까 단백질이 뭐 그런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모양 변화를 일으키는 놈이면은 진공 포장을 하면 안 되겠죠.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냉동제로 뭐로? 이건 제가 안 쓰겠습니다. 액체 질소를 만들기가 좀 비교적 쉽거든요. 액체 질소는 금방 기화가 되니까 주변에 열을 잘 뺏어갑니다. 그래서 냉각제로 많이 씁니다. 예전에 저 뭐고 용가리 과자? 그것 때문에 저 위장에 펑크난 사건이 있었죠. 그 홈런볼 같은 거를 액체 질소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은 그래서 그걸 입에다 넣으면은 이미 나왔을 때 이미 그 질소기체의 영향 끝났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냉각된 상태고 그러니까 씹어 먹으면 안에서 기화돼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뻥튀기 같은 걸 그딴 식으로 이제 팔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액체 질소가 상온에 나오면 액체 질소가 되려면 마이너스 한 190도쯤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액체 상태라는 건 걔가 마이너스 190도라는 거 아니야. 그럼 상온은 얼마? 한 15도라고 봅시다. 10도라고 볼까요? 그럼 몇 도 차이 나노? 200도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팍 올라가면 질소가 어떻게 되겠어? 꽉 액체 상태에서 움츠러 있다가 순간적으로 기체가 된다는 건 순간적으로 부패가 이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입에 넣고 뭐 연기를 갖다 내뿜는 거를 실컷 하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애들 있지. 많이 먹으면 졸라 많이 나오겠네. 그래가 막 어국어국 씹어가지고 능인 거야. 됐어. 근데 미처 기화되지 못한 질소가 어디에서? 위장에서 부푸는 거야. 그러니까 펑크 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저 뭡니까? 질소, 액체 질소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좀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로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뭐 크게 얘기할 거 있나? 그래도 좀 쓰겠습니다. 산소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뭐가 안 되노?
중량을 불이 안 타죠. 불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O2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연소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나무는 불 붙나 안 붙나? 붙죠. 옆에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야 불이 유지가 되죠. 연소가 유지가 되지. 그러면 타는 자체는 뭐? 타는 자체 나무는 어떤 물질? 가연성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붙을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요, 가운데 C가 있고요. 양쪽에 O를 이중결합으로 가지고 있어요. 졸라 친절하지? 안 그래? 네. 이걸 할까 말까 졸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이걸 하면 내가 귀찮지, 솔직히. 이산화탄소는요, 우리끼리 아는 말로 씁시다. 광합성 재료죠. 광합성 재료. 중요한 점, 광합성 재료를 두 가지 대시오. CO2만 있으면 되나? 아니요. 물도 있어야 돼요. 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뭐라고? 포도당과 산소. 됐어요? 호흡의 재료 두 가지를 대시오. 산소하고, 요건 몰랐지? 그때도 물이 필요해요. 됐어? 네. 또 하나 재료가 있어. 포도당.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CO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얘는 이제 요랬으면 알겠지. 뭐? 대표적인 연소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됐죠? 예. 소화기 안에 이산화탄소 많이 넣죠. 그 다음에 얘가 수용액으로 이온화가 되면 뭐가 되면? 이온화가 되면 물 속에서 HCO3- 또는 CO3- 가 되는데요. 그 유명한 이 CO3-입니다. CO3- 이게 바로 탄산이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음료의 탄산이온이는 탄산이 바로 저거야. 됐니?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음료수 만드는 물에다가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넣는 거야. 됐니? 우리 일반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면 1.5리터 그 탄산 콜라나 사이다 있죠? 그게 이렇게 닫혀 있잖아. 처음에 딱 열면 칙 하고 나오잖아. 그거 다들 그거 봉할 때 당시에 압력이 얼마쯤 되냐면 6기압 정도 돼요. 대기압의 6배.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CO2를 밀어넣는 거야. 됐니? 그러면 CO2 밀어넣으면 다 녹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 탄산이온이 돼서 그게 톡톡 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몸속에 들어갔을 때 트림이 쫙 하고 나오는 이유는 몸에 들어간 체온 때문에 음료수의 온도가 올라가지. 음료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녹아있던 물질들이 증발이 돼요. 그래서 다시 CO3-2-에서 뭐로? CO2로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쭉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였지? 아씨,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노? CO2 뭐지? 연소 생성물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그래. 이거였다. CO2가 무슨 상태가 되면 고체 상태가 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드라이 아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CO2는 액체 상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지구 환경에서 액체 상태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로만 존재한다? 고체하고 기체로만 존재하지. 그러면 고체였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바로 변하네. 그걸 뭐라고 하죠? CO2는 소화성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 메테인. 또 하나. 많기도 많다. CO2가 문제가 많죠. 대표적인 온실 기체 또는 온실 가스라고 불리우는 놈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불리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누구? CH4 이름은 메테인 또는 메탄이라고 해도 상관없음. 사실은 얘는 구조식이요. C에 H가 전사방으로 단일 결합으로 4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별건 없고요. 얘가 바로 뭐냐면 그 천연가스야. 뭐라고? LNG. LPG는 메테인이 아니고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판. 좀 다릅니다. 성분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 뭐? 소가 트림을 할 때, 트림이 표준어잖아. 예. 메탄이 졸라 많이 나온다. 왜? 왜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식물체가 부패하면 생기는 게 메테인이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생길까? 식물만 먹고 바로 소화시켰으면 상관없어요. 먹고 그죠? 대책임질을 하죠. 예.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나중에 변으로 나올 때까지 과정이 되게 오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럼 이 안에서 씹었다가 넘갔다가 다시 해가 또 씹어가지고 또 넘기고 또 다시 씹고 이질하잖아, 맞아? 대책임질 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먹었던 게 다시, 졸라 더럽네, 생각할수록. 먹었던 와중에 다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 있던 발생한 부패된 상태에서 막 튀어나오겠죠? 그게 뭐다? 메테인입니다. 됐습니까? 주의할 점. 그래서 소를 많이 키우면 어떻게 될까? 메테인의 양이 많아지죠. 메테인도 최근에 떠오르는 온실기체 중에 한 놈입니다. 양이 많지 않으면은 온실 효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데 최근에 문제가 될 정도로 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가 왜 그렇게 많아질까? 많이 처먹어서 그래요. 인간이 많이 찾아서 그래요. 육류를. 그럼 잘 봐라. 인간이 소를 많이 먹게 되니까 소값이 어때? 비싸요. 비쌀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소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근데 한두 마리 키워가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소는 어떻게 키우는 게 제일 육질이 좋아? 꿀을 먹여. 외양간에서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방목을 시켜놓는 게 육질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크는 거 아니요? 맞아. 사료보다는 풀 뜯어먹는 게 낫고, 맞아? 그럼 뭐가 필요하노? 땅이 필요해요. 방목지. 됐어? 근데 이미 웬만큼 살만한 땅에는 사람들이 다 기드가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 넓은 평야를 찾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아마존 유역을 태우는 겁니다. 정글을 날리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거의 경상도 뭐라 하더라? 면적의 한 5배? 되는 면적을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됐니? 그럼 잘 봐라. 그 땅에 소를 걔네들이 키우는 규모가 이래요. 10만 마리 이상이에요. 보통. 한 방에 키우는 게. 됐나? 그럼 잘 들어라.
소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무슨 양도 늘어나고 메탄가스 양도 늘어났죠. 근데 또 있어. 또 지구온난화에 그게 악순환이 겹쳐진 거야. 뭘까? 정글 숲을 날렸죠. 숲을 날려놓으니까 숲이 뭐 하던 거 이산화탄소 빨아당겨가지고 광합성하던 능력까지 반감시킨 거야. 됐니?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광합성 비율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아마존 정글이거든. 그래서 거기를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그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착한 일 할 일이 많나? 천당 가고 싶어? 일단 살아있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 누가 저승사자가 니 지옥 가야 돼. 그럼 씨가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있으면 돼. 알았어. 살아있는 게 지옥일 수도 있지만 알겠나? 근데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쭉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잖아요. 쭉 있다가 언젠가 60, 70대 됐을 때 지금의 살던 환경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정말 불편해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지키는 거. 고기를 좀 적게 먹지 않았는가. 그 다음 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하자라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 대중교통 이용하자 괜찮은 거야. 자, 그 다음 물질. 암모니아 나오죠. 아, 이게 생각외로 시간 많이 걸리네. 따로 촬영을 할까? 큰일 났네.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얘는 N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얘는 별건 없어요. 얘는 물에 잘 녹아요. 전문적인 말로 하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물에 녹아서 그럼 뭐가 된다? 무슨 상태가 돼? 수용액이 되잖아. 그지? 수용액 상태는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녹인 물을 암모니아 수용액, 암모니아 수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암모니아 수용액은 뭐라고도 쓰느냐 하면 NH4OH라고도 써야 됐니? 수산화 암모늄. 뭐라고? 수산화 암모늄은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녹인 거를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을 때 그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걸 떨어뜨리면 벌겋게 변해요. 알겠습니까? 염기성을 만나면 페놀프탈레인은 빨갛게 변합니다.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 됐어요? 오늘 45초까지밖에 못 하겠다. 그 다음에 포도당 있죠? 그 다음 밑에 또 뭐 나오노? 에탄올, 뷰테인, 설탕, 아스피린 이런 거 있죠? 그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요거만 좀 얘기할게요.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건 나머지는 책에 있는 거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여기 일단 나온 거는 공유결합입니다. 뭐라고? 공유결합입니다.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씨 오늘 이거밖에 뭐하노. 그 다음에 46쪽 보시면은 이온결합 물질 나오는데 요거 정리 다음 시간에 조금 빨리 하고 내일 빨리 하고 48, 49쪽은 실제로 지난번에 했던 건데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질문. 여기까지.